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부부간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분이 어지럽고 기가 온다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뼈가 이게 강대뼈가 있으면서 몸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첫눈에 내 몸보다 무리를 해서 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몸도 자기 나이나 이런 체력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갱년기에 대해서 제가 형상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제 갱년기의 형상학적 치료인데, 저도 갱년기가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이제 간혹가다 한의원 오서 그럽니다. 선생님 애 낳을 때 아픈 거 있잖아요. 제가 애를 낳아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도 갱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몰랐는데, 저 집사람이 어느 날부터 저녁을 이렇게 먹고 나면 그릇을 좀 치워주라고 어느 날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런가 보니까 그게 갱년기 증상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갱년기 증상 오면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런데 사람 체질 따라 다르니까 저 집사람을 보면 그런 증상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갱년기도 체질대로 치료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형상학을 하니까 체질적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집사람이 그렇게 절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흔히 말이 자기 밑에 손톱 가시는 굉장히 아프고 남의 집에 큰 일은 별로 대수롭게 느껴진다는 게 저도 참 간사스럽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50대부터 한 60 중반까지가 그런 증상이 꽉 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무렵에 이제 저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 어머니가 이게 관절이 아파가지고 발바닥이 아프고 이게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편찮으세요? 이러니까 발바닥이 아프대. 그래서 이제 저희 한의원은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뭐 어디가 아프냐, 옛날에 무슨 수술을 했느냐. 그래 보니까 호르몬제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갱년기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서 갱년기가 이렇게 나이 들어도 오고 열이 이렇게 나면은 결국은 나중에 관절근이 아프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에부터 관심을 갖고 제가 갱년기를 치료해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갱년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며 또 어떤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크고로는 체질적인 문제가 있고 두째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갱년기를 치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체질적에 맞지 약을 안 쓰면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일반적인 치료약을 써도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도 계신 분 중에 이제 뼈가 좀 이게 강대뼈가 있으면서 몸이 좋은 분들은 내 몸을 쓰면은 주로 뼈를 많이 쓰기 때문에 뼈 쪽에 들어가는 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분들은 뼈를 별로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와도 뼈 쪽에 병이 안 드러나는데 어떤 분들은 뼈 속에 병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잘 구분해야만 치료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갱년기는 넓은 의미에서 이 월경이 이제 딱 끊어지는 그 이전부터 이렇게 지내서 나이가 아까 제가 60 몇세까지도 된다 했죠. 그걸 전체 통틀어서 이제 갱년기라고 합니다. 폐경은 딱 끊어질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다음에 갱년기 증상은 지금 여기처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뭐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 불안 초조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다음에 짜증도 나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없고, 이런 증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체 증상은 안면이 이제 얼굴이 불타오르면서 땀이 쭉 나고, 그 다음 피곤하고, 또 관절이 아픕니다. 몸에 있는 진을 다 말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 물잔 있으면 여기다가 몸에다 이게 뭡니까? 불을 대면은 이게 어떻게 이게 증발하겠죠. 갱년기 열에서 피나 호르몬 이런 게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하고 이제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설명하면 나무를 데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무를 데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축 깔아지잖아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성생활을 못한다. 그다음에 자궁인대가 화끈거린다는 말을 막 해요. 자궁이 불이 난다는 그 말도 하시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한방에서는 이제 자궁하고 머리하고 같이 이제 반응이 됩니다. 자궁의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은 이 생각하는 머리의 건망증이나 이런 것도 오기 쉽습니다. 그 두 개가 같이 나는데 여러분들 아마 임신해가지고 머리가 많이 아픈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하고 이 생식기하고는 같은 반응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식기 기능 이상은 즉 머리 이상까지도 온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오죠. 골다공증이 골이 이제 그 열에 의해서 자꾸 없어지니까 골다공증이 오고 나이가 이제 7, 80 정도 되면 요새 골절이 많이 온다고. 특히 이 겨울철에는 나다니실 때 눈이 오거나 특히 미끄러울 때는 아주 조심 많이 하십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게 지금 골절이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걸려 나면 일 나시도 못하고 그냥 있다고. 그래서 그걸 붙인다고 한 3개월 누워 있으면 뼈가 그냥 퍼석퍼석해져요. 근데 아주 무서운 질이니까 특히 그 미끄러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이 타일이 미끌미끌하는 건 안 좋습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 지금 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옆에 여기에 이제 불이 올라가는 게 있죠. 저렇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야가 제가 그런 이야기도 다른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 몸에 이게 뭐가 열이 확 와 피를 태운다는 그 말이 와닿더라. 그게 한마디에 머리 확 닿는 그 말이죠. 여기도 보면 이제 앞에 그 위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죠. 요 한방에서는 맥힌데 여기 뭐가 걸려가지고 넘어다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제 어릴 때 기억나는데 시골에 가면 어머니가 그 장날 가서 뭘 내러 간다 하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여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올라오죠. 열이 나니까 올라오면 여기 염증이 생겨. 그러니까 얘가 염증이 부어 있으니까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 돌팔이 그 끓이는 사람들은 뭡니까? 소고기를 이렇게 떼가지고 딱 숨겨놨다가 딱 이렇게 빼는 것처럼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정신적인 이론은 되죠. 아, 내가 나왔구나. 또 다음 장날가 또 떼러 가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역류성 식도염도 오고 그 다음에 속쓰림도 옵니다. 속 있을까. 근데 속쓰리인데 내가 갱년기가 아닐 때 속쓰리는 거는 뭐죠? 그건 위장병이고 신경 쓰더라. 그런데 갱년기 오면 갱년기 열 때문에 옵니다. 제가 기억나는 데인데 그분이 울산에 사는데 저 한의원에 이제 치료하러 오는 다른 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전화상에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인데 그게 어떻게 치료가 됐느냐고. 그래요. 제가 봐서는 갱년기 증상에서 오는 거 같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위장 증상이래. 1차적으로 위장 증상 맞죠. 그래서 그럼 한번 오시면 제가 진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맥을 해보니까 갱년기 증상에 수반돼요. 이 갱년기 증상이 오면 몸에 열이 나면은 맥이 이제 이게 퍼집니다. 이렇게 맥이 이게 힘이 여기 뭉쳐 있다가 열을 받으니까 이게 쭉 맥도 쭉 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갱년기 증상에 쓰는 약을 줬는데 그거 드시고 나았어요. 낫고 나서 내가 이제 그 갱년기 약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을 단순한 위장 질환인 줄 알고 치료했는데 한방에서 보면은 갱년기에 수반된 증상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자주 마려는 증상도 있고 또 뭐 발이 시리다는 증상도 있습니다. 발 시리는 증상도 몸에 피가 이제 부족하니까 그게 피가 못 가니까 시리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냐면 밑에는 차고 위쪽에는 막 열이 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필요한 물이 이마침 있어야 되는데 이마침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순환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발찬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것도 갱년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만연 증상은 일단 갱년기 증상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얼굴이 확 달아온다든가 땀이 쭉 난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갱년기 증상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 된답니다. 자, 갱년기 골다공증에 이제 이 책에 보면 50세 이상 미국에서는 여기 지금 골 감소증 50%, 반이 골 감소증이 오고 이 18%가 골 다공증이 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도 있죠. 그 대퇴부 골절이 80대 이후에 여성 3명 중에 1명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위험한 질환이니까 평소에 골 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걷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음식물 같은 것, 특히 멸치라든가 그런 해조류라든가 이런 걸 꼭 먹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연세가 많이 80, 90 되는 분들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70대도 시골에 가면 제가 이제 시골에 종종 가면 마을 해관에 가면 70대 되시는 분, 68, 69 되면 거기서 제일 밑에 청년이라 시골 청년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내놔 그러고 하더라고. 그래, 아니 나이가 70인데도 청년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90도 있고 하는데 저 밑에 심부름 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몸 관리하는데 이 골다공증 있는 걸 예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절염도 오고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이제 나이가 들면 올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칼슘이나 비타민 D. 그러니까 칼슘은 이제 우유, 그 다음에 식물 속에는 녹황색 채소류 이런 거를 생거는 드시기 힘드니까 그거를 삶아가지고 그렇게 드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어류나 해조류, 멸치 이런 걸 되죠. 멸치 이런 걸 먹으면 이 칼슘 좋아하고 머리에도 좋습니다. 뼈도 좋지만은. 저도 이제 어떻게 한의원하고 오늘 신경을 좀 많이 썼다면 집에 와서 냉장고에 있는 멸치를 찾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머리를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칼슘이 좋으니까. 그 다음 비타민 D는 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에 생성되니까 날씨 좋은 날은 바깥에 이렇게 항상 다니셔야 됩니다. 그게 뼈도 튼튼하게 하지만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름에는 날이 뜨거우니까 아침 저녁으로 보통 때는 이게 한낮에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유, 생선, 이런 달걀, 노른자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이제 오늘부터 이런 식단을 꼭 하셔야 돼요. 그게 평소에 골다공증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건강에 놓는 게 하루아침에 절대로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그 이전에 몸 좋았는데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앞에 한 500m 왔다 갔다만 했어요. 뭐 이제 의대나 한의대 같은 경우는 시험이 많고 힘드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 운동하는 것을 제가 배우고 그랬는데 그 인연이 돼가 지금도 이제 그런 걸 하는데 확실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건강 중에 몇 분에 몇 분 떼가지고 항상 해야 되는데 최소한 30분 이상 걷는 걸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어려우니까 길에 가시면서 나이 드신 분이 허리 굽으면서 가는 걸 쳐다보잖아요. 왜 저럴까 생각해 보면 그냥 살아가다 거기에 이제 몰두하다 보면 건강을 뒤처를 생기겠죠. 근데 건강은 눈앞에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조금씩 보험금 떼놨듯이 이렇게 시간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30분만 걸으면은 금에도 굉장히 몸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갱년기 양생법에 보면 운동, 목욕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샤워는 간단하게 해도 괜찮은데 이게 몸에 특히 갱년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전에 그런 걸 봤는데 어깨가 아프니까 찜질방에 땀을 쭉 빼는 거죠. 할 때는 좋는데 땀을 빼면 어떻겠습니까? 몸에 진이 없으니까 차 같으면 그 기름을 빼내는 것 같다고.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건 좋는데 매일 가서 거기에 하면 좋다고 하고 나면 할 때는 시원한데 돌아오면 다 아프죠. 그래서 찜질방에 자주 가시지 말고 간혹 한 번씩 가세요. 그거 하고 나서 어깨가 낫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욕을 자주 하는 건 안 좋다. 식습관은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 드리고 정신건강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취미생활의 여행, 이제 같이 어울려서 활동하는 거, 자기가 취미도 해보고 많이 활동을 자꾸 하셔야 돼. 그리고 봉사활동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제가 처음에 멘트 할 때 말씀드린 오늘 이제 부부간이 오셨는데 한 분은 75인가 남편분은 그렇고 이제 부인은 71인가 그런데 이제 남편분은 이제 뼈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어떤 정상이 어지러워서 왔어요. 어지럽고 기가 울고. 그는 한 방에서 이제 내수를 이제 속에 채우는데 그게 부족하면 이게 물 같은 물이 이제 부족해 딸랑딸랑 소리 나는 게 이명증이죠. 예. 그럼 부족하니까 어지럽고. 그래서 잘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르신은 몸에 비해서 너무 활동을 요새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맞대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맞대 하더라고. 또 이따 이제 남편분은 부인을 보고 당신도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 두 분이 다 잘생겼어요. 잘생기다 보니까 활동이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 활동 많이 한 거는 채우면 되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서 우울한 거는 더 문제가 생긴다. 그건 채우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시되 내가 100의 힘을 쓰지 말고 한 80%. 원래 옛말에 삼현일장이래. 3개는 드러내고 1개는 놔주라고. 그러니까 75%를 쓰고 이제 25%는 아껴두라 말이죠. 사업을 해도 이제 만일 돈이 뭐 1억이 들면 2,500만 정도는 비축을 해두라 그런 말 같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그게 이제 비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여러 하시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조금은 간직해 둬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은 갱년기 증상도 완화될 뿐더러 그 다음에 골다공증까지 예방됩니다. 이제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아까 얼마 운동하시라죠? 30분 이상. 예.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 한 개만 딱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하고 불면증, 뭐 야간에 땀 흘리는 거 이런 증상까지도 완화됩니다. 확실히 운동을 해보면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근력 운동, 안면 홍조 이런 게 그 다음에 두통 이런 게 없어진다고 이게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분 정도 매일 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긍정적인 것도 되지만은 머리에도 혈류가 개선되니까 머리 기억력 증가되고 그렇죠. 그 연세대 모 교수님이 그 신문에 나왔는데 자기 딸이 공부를 진짜 할 줄 몰라. 할 줄 모르니까 이제 그 자기는 그 연세대 교수권이 되었으니까 공부를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어떻게 하자라는가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운동을 시켜야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는 거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대학에 들어간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시골에 있으면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뭐 공도 차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몸도 좋아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도의지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꾸 머리만 쓰고 몸을 안 쓰잖아요. 역으로 몸을 쓰면은 머리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해요. 그 하루에 일과 중에 한 10분의 1이나 안 되면 20분의 1이라도 운동하는 데 투자해라. 그러면 훨씬 더 내 몸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식습관에는 음식을 골고루 이제 갱년기를 해서 골고루 먹어야 되고 육류보다는 이제 야채 이런 걸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선류, 고등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멸치 이런 것도 드셔야죠. 그 다음에 담배, 술 같은 거는 이렇게 좀 금해시고 이렇게. 그 다음 케켈 운동인데 이거는 이제 소변을 이제 지리거나 이런 분. 여성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켈 운동은 소변을 볼 때 이게 소변 참는 거, 그처럼 이렇게 참았다가 줬다가.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시간을 길게 하는 거 2초는 5 내 10초 동안 이렇게. 그렇게 좋으면은, 요실금도 치료되고, 성능력도 향상되어 있어요. 이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이런 뭐 착한에 가서 해도 되고, 아무 데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면 요실금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 갱년기 이제 약물 치료인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리 모습 보고 치료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적인 치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생리 모습 보고 치료를 해야 낫고 그냥 일반 약으로 안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일반 어떤 A라는 처방이 하나 있으면 그게 다 나오면 갱년기에 뭐 이렇게 치료해라 저렇게 치료해라 그게 나을 필요 없죠. 안 되니까 이러한급 저 방법 해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생리 모습 따라 치료를 해야 꼭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제 혈가라는 것은 여기 이제 어떤 인삼양탕이 나오는데 얼굴이 가르스름한 이런 혈가, 달걀형은 그리고 그다음에 양명은 세종양처럼 이게 강대뼈도 크고 목성이 굵고 잘 먹는 그런 체질. 그런 체질은 이게 인삼양탕이 이런 처방습니다. 그럼 기가는 얼굴이 네모진 사람. 가끔 보면 이제 뭐 개그맨이나 이런 경우도 얼굴이 네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운이 잘 안 돌아갑니다. 기가. 기운을 잘 돌아가는 약을 갱년기 증상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적상은 이렇게 턱이 이렇게 좀 넓적하게 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기운이 밑으로 처지는 거죠. 처지니까 이걸 대우가 올려줘야 돼. 같은 갱년기 증상도 내 몸 체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 집사람이 이런 행위거든. 그런데 그거 보면 이제 이런 처방을 써야 오적사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요즘은 이제 V자 라인을 많이 만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너무 이제 열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밑을 끌어내리는 처방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대뼈가 큰 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뼈 속에 들어가는 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진탕, 합사물탕을 써야 되고, 섭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몸이 물컹물컹한 그런 분 있죠. 잡으면. 그런 분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매일 몸이 아프고 깔아지고. 그런데 사람이 이제 좀 무르니까 사람이 부드럽잖아요. 여러분 손을 보면 이게 손이 딱딱한 분은 화가 좀 많은 분이죠. 물컹물컹한 사람은 무르고 그 대신 너무 이야기를 잘 수용하고, 살이 없는 분은 내가 화가 맡으니까 딱 이렇게 헛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그 체질을 이렇게 이 손이나 이런 것만 봐도 압니다. 딱 잡으면 물컹물컹하면 이 부드러운 사람, 이게 하면 딱딱한 사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뼈가 굵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 손목도 보면 굵직하고 이런 분들은 뼈를 많이 쓰니까 뼈병이 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도 아까 제가 뼈를 채워주는 약을 써야 된다. 여기서는 육미지향탕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쓰는 약이 다릅니다. 다음에 정상은 대체로 이제 뭐 얼굴이 달아온다, 땀이 난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잠을 못 잔다. 그 다음에 아까 목에 뭐가 걸려 있다, 속이 쓰다, 팔다리가 저리다. 근데 보면 대통령으로 그냥 인삼양행탕이나 쓰면 거의 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어지럽다.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응치통이 있어요. 응치. 허리 밑에. 거기가 아픈 분들은 이게 몸에 있는 호르몬이나 피가 부족한 분들입니다. 그럼 뼈가 큰 분은 거기를 채워주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게 허리를 숙이면 괜찮은데 들면 아프다 하는 그런 분들 주로 뼈대가 굵고 이런 분들 많다고. 그때는 다른 처방을 써야 됩니다. 요거 이진탕, 합사물탕. 그 다음에 합병, 짜증을 많이 난다고 이렇게 또 하는 분이 있어요. 한의원으로 오면. 그런 분은 그 화를 풀어주는 약이 또 들어가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요산이나 뭐 이런 약들이 감이 이제 기비탄이나 이런 약들인데 그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분들은 주로 많이 오서는 얼굴이 이렇게 네모생긴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질 따라 호소하는 증상이 딱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응치 아픈 분들은 대체로 뼈도 굵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오지 호려한 분이 응치 아프다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자궁이 건조하다. 자궁이 뭐 타는 것 같다. 그 부부 잠자를 못한다. 그런 분은 자궁에 들어가는 열을 뿜어주는 약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감이 소유사는 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눈에 날파리 나는 거 비문적. 이거는 이제 눈에 이 눈 동자 안에 이 수정치에 거기에 필요한 물이 이 탁해지는 거죠. 이 물이 작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끌적지근하면 그 혼탁에 뭐가 뜨거야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가뭄에 됐을 때 웅덩이 물 같은 거 위에 뭐가 뜨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약을 넣어주면 되죠. 이게 이제 한 방에 이제 비문증이 쓰는 약인데 그걸 쓰면은 그런 효과가 보는 게 아주 있습니다. 그 분은 어떤 분은 그것도 쉬고 나서 밤낮 도록 몸이 막 다른 증상 막 다 좋아져요. 그래서 증상도 특별한 증상 위주의 약을 쓸 경우 있다. 그러니까 생리 모습 때를 쓸 때도 있고, 그다음에 증상에 의해서 약을 쓸 때도 이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음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강골이 크다고 했죠. 이 강골이 크면 뼈 위주의 약을 써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열나고 일반적인 이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진압 사물탕인데 이런 이진압 사물탕은 뼈대가 있는 분, 강대뼈가 좀 있는 분한테 써야 된다.
이런 분이 뭐 손발이 차도 이 약을 쓰고 다 그렇게 쓰는 거죠. 다음에 안면 홍조인데 이분은 혈카입니다. 혈카는 얼굴에 가르쳤는데 강대뼈가 어렵습니다. 그 탤런트 중에도 처녀 때는 이게 강대뼈가 없다가 나이 들면서 강대뼈가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다고요. 그는 이제 체형이 조금 바뀐 거죠. 체질도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분도 이제 그 열나고 그 다음에 입도 쓰고 입 쓴 거는 이 몸에 진액이 마른 겁니다. 진이.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한의원 오서 감기라고 딱 오면 제일 뭉디는 게 입이 말라요. 입하는 뭉디. 입이 마른데 어떻게 했으면 감기는 땀 빼거나 땀나는 약을 쓰면 안 되죠. 그 몸에 진을 더 말린 거죠. 입이 쓰다 말다 할 때. 이제 오늘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가시고 옆에 감기 드신 분한테 지금 날씨가 이렇게 엊그제 춥다고 오늘 지금 따뜻하니까 지금 감기가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분들이 막 입이 마르고 입이 쓴데 땀 빼면 안 된다. 그때 뭐 젊은 사람이 이제 목욕탕 가서 땀을 쭉 빼니까 감기 났더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목욕탕 가면 어떻겠습니까? 감기가 더 가겠으면 나오겠습니까? 네? 더 들어오죠. 더. 저쪽 입이 마르고 쓸 때는 절대로 목욕탕 가시면 안 돼. 집에서 원하면 꿀물을 한 장 다 먹어야 몸에 이렇게 진을 이렇게 수축한다고요. 꿀물. 그때는 꿀물을 드시네. 꿀물은 몸에 진을 만들면서 수축하니까 그런 걸 드셔야 됩니다. 절대로 입 마를 때는 땀 빼시면 안 돼. 특히 연세가 되면 젊은 사람이야 몸이 좋으니까 입 마를 상황도 알고 괜찮은데 연세 드시고는 이제 연세 드신 분의 감기하고 젊은 사람은 감기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농담 있잖아요. 목욕탕 간데 할아버지가 시원하니까 손자들하고 뜨거워가지고 할아버지 거짓말을 한다고. 할아버지는 자꾸 추우니까 따뜻한 물을 들으면 좋아하지만 손자는 몸이 더운데 더운 걸 또 되니까 더 덥겠죠. 그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땀 뺀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이 땀 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감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한의원 근처에 이제 식당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열나고 쏙쓰리고 아까 제가 쏙쓰리는 거 이야기했죠. 쏙쓰리도 평상시에 이분이 이제 얼굴이 가기 전 얼굴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올 수 있는데 이제 이 갱년기 증상에서는 거의 스트레스 받아 오는 경우보다는 갱년기 열에 쏙쓰리는 게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삼양념탕이라는 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은 나이가 오면 갱년기의 증상이라는 그걸 보고 약을 일단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5세. 이제 주름이 많다는 거죠. 주름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안에 영양분이 빠지면서 늘어나는 거죠. 이게 얼굴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좁작하다가 늙으면 이렇게 온다고 되잖아요. 이게 늘어났을 때. 그때 이제 근육을, 영양을 주는 게 지금 인삼양탕 이걸 주면 약간의 근육이 탄력성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분도 상열감, 소화가 안 되고 입안이 헐고 입맛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갱년기 증상은 뭐 머리부터 발까지 증상이 다 나타나니까 그 하나하나 증상보다는 크게 봐서 어떤 체질인가, 어떤 주 증상이 있는가 그렇게 치료를 한다는 거다. 다음 57세. 이분은 이제 구청에 근무하는데 양명은 이게 퉁퉁하고 잘 먹고 그런 체질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피곤하다고 했죠, 아까. 근데 보통 피곤하면 피곤을 없애주는 약을 쓰지만 이 갱년기는 갱년기라는 상황 때문에 오는 피곤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삼양념탕을 쓴다는 거죠. 다음에 이분은 식은땀인데 이분이 섭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섭체. 섭체는 아까 물컹물컹하게 그렇죠. 이 섭기 내 갱년기 증상하고 이 가진 체질하고 충돌이 있는데 그 습기를 좀 없애줘야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화불량하고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프고 대체로 몸이 물컹물컹한 사람이 맨날 무겁고 더러 눕고 싶고 비 오는 날 되면 간상대가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몸에 습기가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인삼약이 타는 거 위장을 좋게 하는 약입니다. 습기를 없애주고 그런 약을 쓰고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체질 따라 그 갱년기 약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불면증. 이분은 이제 그 행상에 이 비공이 누수인데 콧구멍이 보입니다. 콧구멍이 보이면 한마에서는 이게 방광에 진액이 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광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오줌보라고 생각하면 몸에서는 이 진을 잡아두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새니까
몸에 어떻겠습니까? 몸에 진이 부족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오령산이나 약을 쓰면은 그 진을 채워주면서 끌어올려줍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생리 모습을 보고 약을 쓴 그런 겁니다. 다음에 이제 어지럽다. 62세인데 이 뼈가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지럼도 갱년기하고 연결지다. 그러니까 뼈가 크니까 뼈 속에 진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진사물을 쓰고 치료된 겁니다. 다음에 두통. 이분도 두통인데 강대뼈가 큽니다. 머리가 크고 있는 분들은 뼈가 큰 건 이 머리다 진을 채워주는데 이게 부족하면 어지럽고 뼈가 아프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진탕, 합, 사물탕을 쓰고 두통이나 불면증 이런 게 개선이 됐습니다. 다음 비문증.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날파리 나는 거. 이분이 백내장도 있고 비문증도 눈충혈이 있어. 근데 식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를 이제 눈이 인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위입니다. 눈이 오장육부의 정을 만들어 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 볼 때도 85% 사람의 관상의 85% 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대한 약을 써야만 몸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눈 약을 쓰니까 이분이 이게 비문증도 없어지고 식욕이 개선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명증. 이명증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뭐가 부족하면 기가 이렇게 울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갱년기니까 인삼양탕을 쓰는데 주로 이제 여성분들은 이게 다 하가 끓어오면 기가 옵니다. 남자는 실제로 뇌 속에 이게 뇌수가 부족해 울고 남자분들은 잘 안 나서요.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낫습니다. 그 다음 매기. 아까 제가 매기 했죠. 목에 가래가 이렇게 매실 씨처럼 걸려 있다. 그래서 매핵기입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있고 역류성 식도염, 가슴 등이 따갑다. 이제 위산이 오면 이게 올라오다가 아프니까 여기 가슴 다 보통도 아파요. 어떤 분들은 심장병인가 하는데 심장병이 아니고 식도를 타고 여기 다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보고 치료를 했는데 이분이 인삼양념탕을 쓰고 효과를 봅니다. 그 다음 매기. 이분도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이명도 있고.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은 이명이 있다고 그 치료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갱년기를 개선시켜주는 약을 쓰면 역류성 식도염도 나고 이명도 나고 다 낫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합병. 이분은 이제 얼굴이 네모졌는데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막 그 집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가 있잖아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짜증내는 이게 합병이 그구나. 그래서 합병을 없애주는데 한의학에서는 그 시오가 들어가는 약이 시오라는 약. 그게 이제 갱년기 열이나 그 스트레스 합병을 없애주는 약입니다. 그게 들어가는 처방을 쓰고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충, 근망. 정충 가슴이 둥둥하면 근망은 잘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피부가 딱딱하다고 되어 있죠. 피부 아까 딱딱하면 뭐습니까? 몸에 좀 피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정충하고 근망 있고 그 다음에 입마름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gen배통도 있고 머리부터 발까지 다 있는 거죠. 사실 병이. 제가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몸에다가 병원을 하나 처리놨군요. 얘기하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 일일이 증상 하나하나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대뼈 큰 것을 포인트로 이진압 사물탕을 쓰고 이런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교수인데 이분 딱 보면 이게 여기 인당이 여기 보면 인상을 쓴다고 하잖아요. 한의원은 딱 그런 분이 옵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키가 울체되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물으면 가슴이 답답한 걸 다 호소합니다. 그럼 요 배꼽 밑에 기해혈이라고 요 배꼽 밑에서 생식기 앞에 뼈 앞까지가 10분의 3 정도 내려가면 딱 누지르면 손을 대면 손을 못 대게 아픕니다. 기가 딱 뭉쳐있는 거거든요. 기찬다더 기찬. 그러니까 뭐 자식 걱정이나 뭐 이런 거 뭐 하는 업무 걱정 이러다 보면 그 기가 딱 뭉치면 그게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다 확인되니까 이제 향수산에는 기를 풀리는 약입니다. 그런 약을 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분은 유방암을 수술했습니다. 유방암. 그런데 오른팔이 이제 부어 있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수술을 오른팔을 부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이 갱년기 증상하고 수반됐으니까 갱년기에 체력을 도와주는 약을 쓰고 속쓰림이나 불만 이런 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한 분도 이 한방에서 그걸 자꾸 자기의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다음에 체력을 도우면서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약을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응치통. 이분은 강골이 크고 특징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근데 이게 뼈가 큰 분들은 에너지가 많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굉장히 열심히 해. 깨끗하게 해놔요. 여러분도 아마 친구들 중에 그런 분들 한 집에 가보세요. 날파리가 슬라이딩 할 정도로 깨끗하게 하는 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몸이 약해가 내 몸도 기침이 없는 분들은 안 한다고 해요. 그죠? 그럼 결과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골병이들은 골병.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뼈를 채워주는 약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보면 발이 시려. 처음에는 잠을 못 자고 발 시려 왔는데 약을 주고 있으니까 착착착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뼈가 큰 분들은 뼈를 많이 채워줘야 된다. 그런 관점의 약을 씁니다. 그 다음, 이분도 이제 응치가 아프는데 이분은 이제 남대문시 옷가게를 잘 운영해. 근데 이분이 이제 오면은 그분이 뼈가 이렇게 크면서 말랐어요. 말는데 특징적인 게 이제 응치가 아프다 이런 걸 호소해가 약을 짓는데 그게 이제 뼈가 큰 사람들이, 이 강대뼈가 큰 사람들이 그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뼈에 영양분을 주는 약을 쓰면 다른 증상이 다 없어집니다. 자, 이분은 강대뼈 좀 있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백화점에 이런 데 근무하니까 아까 뼈가 큰 분은 활동을 많이 한다 했죠. 그래서 그 관절도 앞으로 뼈를 많이 쓰니까 관절뿐만 피부도 이 영양이 부족하면 가렵고 합니다. 그 피부 가렵고 관절 아프고 그런데 이진압 사물탄이라고 뼈에 채워주는 약을 쓰고 효과를 봅니다. 이분도 관절통이죠. 제가 앞에 말한 우리 간호사 선생의 어머니인데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갱년기 호르몬을 들고 계시더라고. 그래도 치료가 안 된다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다리 통증. 이제 이분은 밤 되면 남편이 다리를 주물러줘요, 잠을 자. 그러니까 남편도 괴롭죠. 보니까 이게 여기가 큰 거, 지각이 큰 거예요, 이게. 이 지각이 큰 사람은 배도 넓고 배골도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밤 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니까 밑에 다리에 혈액순환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혈액순환 시켜주니까 다리도 낫고 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 생긴 모습에 따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무 약을 써도 안 낫게 되죠, 이거는. 그래서 오적산이라는 약을 쓰고 치료됩니다. 자, 여기 이제 발 시린 게 없습니다. 발 시린데 이제 발이 어떠냐면 이제 이 뼈 속에 영양이 부족하면 발을 추우면 넣었다가 조금 더우면 냈다가 밤에 자다 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인데 이분이 이제 뼈가 굵고 그래서 이 육미지향탄을 쓰고 이렇게 호전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 자궁건조. 앞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궁이 막 불난다고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궁이 건조할 때는 다른 약을 이런 감이 소유사하는 약을 쓰면 없습니다. 그다음 피로하다. 이제 잡고 나면 밥 먹고 나면 눕고 싶다. 이게 이제 갱년기 열 때문에 오는 거죠. 그다음 피로하고 감기기가 이분은 53세 이분은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감기기를 항상 달고 있어요. 그러면 감기기를 일단은 없애줘야 되는데 위험이 위장형 감기가 있는 겁니다. 감기도 위장형 감기가 있고 그냥 팔다리에 쑤시는 위장하고 관련되지 않는 감기인데 그 구분해 쓰는데 이분은 이제 위장형 감기니까 그것을 치료하고 몸이 많이 좋아진 게입니다. 이처럼 이제 그 갱년기 증상이 아주 증상이 다양하죠. 머리부터 발까지. 여기부터 쭉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갱년기는 앞에 우리가 뭐랬죠? 운동을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죠? 그렇죠. 잘 아시네. 운동하고 그다음에 음식은 뭐 어떤 거 많이 드시랍니까? 멸치,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 고등어 이런 거 드시고 그다음에 두부 이런 거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거라. 그다음에 뭐 활동을 이렇게 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만 치료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해도 내가 극복하기 힘들면 한약을 쓰되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약이 있지만은 뼈대가 큰 사람은 뼈대에 맞게끔 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생리 모습에 따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 건강을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럽니다. 이게 만일 한방 치료를 받으면은 한 번 약 쓰면은 거의 낫는 경우는 그래 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도 약을 뭐 만약 10일 쓴다고 해서 감기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기라는 자체가 내가 어떤 바깥에 나쁜 기운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해 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도 한제 이상 써야 된다. 그래서 갱년기도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치료를 해야만 되고, 그럼 올해 또 좀 치료하면 또 요마침 또 증상이 나타나면 또 가서 또 치료하고, 그러면 그냥 내 몸을 좀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이제 갱년기를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관리하는 거를 써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죠? 그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면 80세 이후에 3분의 1이 골절이 온다고 했잖아요. 저 장모님 케이스도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평소에 몸 관리를 잘 하셔가 여러분들도 건강을 꼭 유지해야 된다 제가 봅니다. 그래 하려면 평소에 많이 한 30분 내지 1시간씩만 꼭 이렇게 내가 운동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평소에 이렇게 조금 관리하는 게 내가 건강에 큰 미친이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큰 질환이 뭐 오지도 않고 되죠.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건강 관리를 하십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오금이를 배워가지고 오금이를 이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몸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오금이를 하면은 이게 이 척추도 발라진 뿐에 몸 자체가 발라집니다. 연세드물을 내가 이제 가서 보면 전부 다 목이 이길되잖아, 이게 보면 여기 아랫배의 힘이 다 없어집니다. 이제 저 한의원인데 이제 꼬마들이 이제 유치원 애들이 가는 걸 보면 애들은 이렇게 죠. 그래서 그 자세라고 하는 게 내가 이게 평소에 몸 관리를 잘 하면은 몸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많이 걷는 거. 더 여유가 있으면 오금이나 이런 운동을,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해 주시는 거를 항상 내가 운동도 하고 거기에 먹는 음식에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당장 뭐를 하셔야 되죠? 운동. 예, 운동 하루 30분 이상 하자. 그 다음에 밥상에는 뭐를 해죠? 예, 멸치, 고등어 이런 걸 넣어라. 두부 같은 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가족 건강을 지키는 가족 건강 지킴이잖아요. 오늘 가셔서 꼭 그걸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떻게 하죠? 마음은 즐겁게. 예. 그래도 이제 좀 내가 치료를 하다 치료는 잘 안 되겠다 그러면 한의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체질에 맞게, 그죠? 체질에 맞게 처방을 쓰면은 갱년기가 극복하고, 그것을 그냥 갱년기 증상은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해년마다 이렇게 조금씩만 관리를 하면 됩니다. 이게 내가 보험 들듯이 갱년기 건강을 위해서 해년마다 약물로서 조금씩 관리하면 여러분들이 갱년기를 재미나게 누고 인생이 즐거울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